네, 그러면 우리 좀 당별로 일단 조금 살펴볼 것들이 있으면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기호 더불어민주당. 1번. 먼저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기호 1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네. 일단은 그 지난번에 저희 촬영할 때 얘기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출산 가산점제 이 여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드디어 논란이 된 이후에 드디어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강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 유의미한 거는 국가폭력에 그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국가 통계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번에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건 좀 유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는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는데 뭐 별다른 특색이 있는 그런 건 없고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책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처벌 강화하고 뭐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서 이런 걸 하겠다. 뭐 탐지 기술 지원 이런 것도 하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일하기 좋은 사회 실현에서는 이게 이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하겠다. 뭐 이런 정도를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건데 사실 크게 넓게 보면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런 정책 자체는 뭐 기존에 해오던 것의 반복이고 뭔가 새롭게 고민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뭐 쫓겨서 하면 이렇게 된다. 새롭게 뭔가 지금 시점에 맞는 그리고 광장에서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을 때 그 후에 온 대선이면 조금 더 다양한 의제들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좀 반복 같다. 뭐 후보자는 또 예전에 또 정책보다 훨씬 후퇴했다라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자료집에 있던 예전 자료집에 있던 거 이제 긁어와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네. 지금 그걸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걸 조심하잖아요. 아예 맞아요. 그냥 그게 너무 문제적인 거. 그렇죠. 핵심인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여파가 없었으면 과연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핵심인 건데 그 시기에 어떤 의제를 던지냐, 어떤 정책을 던지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나 아니면 젠더 정책 관련해서 핵심이 뭐냐?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동의 강간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다 유보적인 입장을 맞아요.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뭐 할 일을 없을 거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요구적인 걸 넘어서 지금 아예 안 하겠다는 걸 천명을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특히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몇몇 믿으시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아니, 기독교 믿는 거랑 차별금지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랄까 그러면 극우적인 그런 그런 인식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이 그 당내 그 분들은 차별금지법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몇 번 이제 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으로 계속 지금 조사는 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괴리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세력화되어 있는 어쨌든 뭐죠? 주도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우리 사회의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지도층의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지도층의 인식이 그런 인식과 그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냥 일반 시민들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돌파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특히
여론조사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맞아요. 차별금지법은 80%가 뭐야? 90% 육박한 비율이 차별금지법은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정치권에서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00명을 만들어서 아, 저 동의한다니까? 출마를 제 요새 어디 갈 때마다 500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완전한 그 뭐야 연동 비례대표제 저는 그거를 꿈꾸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500명이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500명 만들지는 좀 더 고민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후보도 있잖아요. 아, 김문수 그래요? 후보가 10% 줄인다고 했을걸요 이번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부터 줄이면 되는데요? 국회의원을 10명 빼는 주장하시는 거니까. 10명 빼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솔선수범해서 먼저 줄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하자 그러면 어떠신가요? 김문수 후보 방법이 있긴 했네요. 내가 10명을 줄이고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만 사고했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기서 거죠. 때려 되는 거네. 그래서 그걸 시행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네, 저는 뭐 국회의원 줄인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네. 되게 적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수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해가 나오는 거는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정리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건 하지 말기. 이런 거 있잖아. 서로 협약하고.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걸 주장하면 청렴해 보인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뭔가 내려놓는 그런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렇죠. 특권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혐오에 기반한 거라고 보는데 정치인에 대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사회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요거에 기대서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인 줄인다. 뭐 이를테면 뭐 기초 자치에서 뭐 구의원들 없앤다. 막 이런 얘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거는 저는 우리의 그런 대표성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일단 그런 입장. 근데 국회의원들 줄이는 그거 여론이 더 많지 않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면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정한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장수현님이 정하는 거야, 정리.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도 좀 정해주시면 예매할 수 있다. 우리 폐기문딱 보시는 분들 이렇게 통일해 주시 감사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통일 좀 해주시고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네, 너무 그래요. 너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국힘에서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얘기를 또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들, 정책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결되는 문제인 건데, 이 출산 가산점제 이후에 여성 공약을 발표했고, 급하게 발표했고, 그것도 진짜 여성계에서 엄청 얘기해서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성 단체들이 이제 찾아갔죠. 지금 민주당 공약으로 너무 부족하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는 공약을 발표해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에 이야기할 부분인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됐었냐면, 어떤 민주당의 한 참석자가 이번 대선이 평소 선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른데? 성평등 공약이 부족해도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완전 싸늘해졌대요. 당연히 그래서 그 의원이 사과했대, 결국. 사과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수진. 누구야? 그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빨리 없애주세요. 좀. 그리고 이수진 여성 본부장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본부장이 이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걸 다 담기는 이번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기대를 저버리진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성 본부장이니까 앞으로 분기별로 이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비공개 간담회였다. 어. 비공개인데 다 공개가 됐네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여성단체들은 부글부글 끓었을 거고 기자들은 알았을 거고 막 얘기를 하셨구나. 그쵸. 그래서 22일 여성신문에서 먼저 단독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가 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은 이번에도 나중에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라고 거고 그쵸. 세 번째 그 말 수습한 것도 여성 의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이었다. 늘 수습하는 건 여성이다. 여성이 먼저 나서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성 단체들이 민주당만 간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을 갔습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 아 그랬어? 국힘은 안 만났나요 그러면? 국힘은 안 만나고 안 두 당을 만났어요? 만났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서 쓴소리하고 이제 민주노동당 가서는 감사하다고. 근데 민주노동당이 사실은 뭐 저 토론회 잠깐씩 짤로 봤지만 네. 그럴만해요. 감사하다고 할 만해. 그쵸. 그 표 있잖아요. 저희 나간 거. 다 동그라미야.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어쨌든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당 이름이 뭐였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 헷갈려요. 네, 제가. 이거를 신현빈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요? 과거의 민주노동당만 다르다. 빨녹녹 노녹빨.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고 옛날에 참 민주노동당 얘기하면 되게 지겨웠었는데 저는. 그래요? 네. 옛날에는 힙한 거 아니어서 제발 그만 민주노동당이? 좀 얘기. 귀에서 피가 너무 좋았다고 막 얘기를 많이 추억을 하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고마운 게 뭐 이게 고마운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고 하락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홍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SNS에 젊은 층의 매력을 느낄 포인트가 별로 없고 특히 탄핵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2030 여성 유권자나 인권, 차별, 기후, 불평등 문제 등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맞아요. 네. 매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 등은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몸조심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지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표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요. 맞아요. 그리고 점점 비슷한 분석이 또 있었는데 김희원이라고 한국일보 그 뉴스 스탠다드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제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얘기했잖아요. 소통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가장 먼저 손 잡았어야 할 이들은 당장의 주역이었던 2030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맞아. 또 했죠. 맞아. 그래서 그죠. 뭐 사실 지난 선거 얘기도 PD님 하셨는데 지난 선거 때 뭐 여성들의 표 때문에 거의 쫓아갔다가 그렇죠. 뭐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만 더 했으면 쫓아갔을 거다 뭐 그런 얘기.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손을 잡았다 이런 판단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도 참 김 빠지게 하는 그렇죠.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뭔가 더 진보적인 의제들을 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김을 자꾸 빠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선거가.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는데 민주노동당 선거 유세에는 동덕여대 학생들, 재학생들에서부터 이제 장애인 그리고 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계속 와요. 와서 발언도 하고 지지 그것도 하고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이번에 이제 원래는 그 대선 때 되면은 어디가 뭐 몇 명 지지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본 게 여성 무슨 회원 500명 지지했다, 이재명 지지했다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조금 뭔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기간 동안 이 당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메시지는 지키자 요거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우리 될 것 같으니까 이거밖에 없고 난 중도 보수다. 점점 새로운 게 없고 차라리 중도 보수면은 더 그렇게 가든지 그냥 더 그렇게 가든지 저는 뭐 중도 보수에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도 보수라고 여성 정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왜 없는 거야? 그 정도 있는 거지. 중도 보수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되게 여성 경제와 관련된 이렇게.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성 정책도 뭔가 뭐랄까 되게 고민 없는 그런 정책뿐이어서 괜히 뭐 여기서 열받을 건 아니고 그냥 네, 좀 아쉽다. 민주노동당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요?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문제네요. 네. 민주가 왜 문제야?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이제 압도적 승리라는 말 안 쓰잖아요. 네, 그러고 있고 그 이재명 후보가 머리색을 바꿨대요. 왜? 뭔가 좀 더 그때는 흰색으로? 약간 중도 보수 쪽 그런 거 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간 밝은 색의 좀 그런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다시 검정색으로 바꿨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춤추는 거 지금 금지시켰잖아. 댄스 하는 거. 오늘 되게 많이 정청래 의원 춤추는 거 떠다니던데.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 네. 봤어. 어제 금지령 내렸어요. 어제 금지령이었어요? 그리고 법원개혁안 철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좀 감동이 없다, 진짜. 김 팍팍 빠지는 갈수록. 예. 이래서 6월 3일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 미래는 바뀔 것 같지 않네요. 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번 기호 2번이고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그 지난주 방송 안 한 사이에 배우자 토론 이걸 제안해서 좀 논란이 됐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이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이거 너무 웃기죠? 근데 검증을 해.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영부인 따로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영부인만 따로 뽑을 수 있나? 되게 이상해서 아니, 검증을 한다며. 검증을 하면 우리도 그 영부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 검증하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냥 갑자기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 맞아요. 우리 김용태 씨.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그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그게 있어. 엄마를 부르던가요? 지금 불러와요. 이런 얘기 있었어. 엄마가 요새 전에 올라갔듯이 이번에도 오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는 거지, 진짜? 되게 신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검증을 한다. 그쵸.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재밌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김혜경을 공격할 포인트다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100%. 이 법인카드 유용 이거 2심까지 어쨌든 이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 배우자 검증하자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요? 네. 김건희요. 오빠! 김건희가 떠오르잖아.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생각했다고. 그렇지. 당연히 뭐 지금 후보자가 아니지만 배우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역대급
그쵸,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이게 논란이 계속 이렇게 많고 김건희는 어쩌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일정 다 취소하고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지?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어요. 되게 재밌는 모임이네.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 찬성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검찰이 아니라고 했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특검 아니고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어린 놈이 뭐 이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맞아요. 어떤 오딩이었죠? 정확한 오딩은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 내 앞에 있었으면은 혼났다. 혼났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나이 어리다고 그렇게 무시와 차별과 그런 걸 받아오면서 거기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맞아요. 단일화 이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왔군요. 단일화 한다고 해서 예, 섞였습니다. 예, 어쨌든 김용태 그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그런가 보다 이런 거. 근데 내 생각 진짜 맞지 않아? 아니 검증을 해 영부인 그러면 다른 사람 뽑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김문수를 뽑고 영부인은 김혜경을 뽑을 수 있는 거냐고요. 진짜 이거 빨리 김용태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검증만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설날형 여사 입이나 좀 더 안 섞게 하라고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남의 그 배우자 이거 말고 자기 당 후보. 그러니까요. 자기 당 후보를 챙겨야 한다. 설난영 후보가 또 후보가 아니야. 후보 아니야. 이거 말 헷갈리잖아. 여사. 검증한다고 하니까 내가 후보인 줄 알잖아 지금. 네. 설난영 선생님, 여사님께서 이제 또 막말을 또 하셨어요. 하나 또 그쵸. 있었죠. 많이 했죠. 네, 많이 했군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슈가 된 거. 네, SNL 코리아 거기 그 SNL 가가지고 그 코너에서 이제 김혜경 그 여사를 이제 타겟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거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법카로 3억 은 김혜경 여사와 그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 중 내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김혜경을 지목하면서 법인카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니냐. 국민이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쁠 것 같다. 그래서 김혜경을 지목. 김건희보다 더 나쁘다. 김건희보다 더 나쁘다. 아니 뭐 그것도 나쁜 거긴 한데 김건희보다 나쁘다. 네. 그래요. 명품백 받고 온갖 비리와 뭐 그런 거에 이제 지금 막 국가 공사를 지금 막 국정 운반하고 쥐락펴락하고 지금 부인 제로였던 사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장난 아니네요. 참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못생겼다 이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죠.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남편인 그 김문수는 예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문수 예쁘다고 했다고? 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건데 이제 있을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생겼다, 안 못생겼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거 왜 내가 알아야 돼? 못생겼는지 안 못생겼는지 내가 왜 알아야 돼? 자신의 기준을.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되게 기괴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설란영 그 여사도 뭐 과거에 같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뭐 만났다 하고 뭐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셨던데 본인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이렇게 과거를 부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차피 변절하고 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한 노조는 되게 착한 노조, 올바른 노조였고 지금 하고 있는 뭐 민주노총 같은 노조들은 나쁜 노조다. 근데 그거는 갈라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민주당 노무현 시절이 민주당 좋았는데 문재인 때부터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준석 씨? 갑자기 나이를 또 들이밀고 싶어하시네요. 뭐 그래서 뭐 요새 노무현을 있는 뭔가 뭐가 될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계승하겠다고 이러면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뭐 노무현 팔이 하는 건데 청선 의원이 단호하게 끊었죠. 사과하라고. 사과라고. 막 울려고 되게 노력하는 영상도 봤는데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몰랐어요. 이준석 저는 영상은 안 봐요. 하러 가. 전 영상밖에 안 보니까 그거 쇼츠밖에 안 보니까. 나는 기사만 봐. 조문하러 가면서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해서 눈물을 낼 집을 짜려고 하는 그 찌르진 영상. 않았어요? 찌르진 않았어. 근데 그걸 누가 찍었지 또 그래가지고. 역시 이 차이구나. 난 쇼츠밖에 안 보니까. 저는 텍스트만 봅니다. 텍스트만 본다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배우자 토론 이거를 단순히 넘어갈 거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패배우다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어쩔 거냐라고 했을 때 엄마 내보내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내보내면 되지라는 이야기가 이제 웃음거리로 이야기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김용태 위원장이 배우자 토론을 꺼낸 거 그 배경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그 말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정치를 해. 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 뭘 알고 정책을 내. 이런 거랑 다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그런 거라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거에 더하면 한덕수 총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애가 없는 게 플러스처럼 느껴졌어요. 김용태도 싱글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애가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그죠. 정치인을 그러네요. 바라보는 차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애가 없으니까 자기는 더 자유롭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 것이 없다. 그쵸.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그게 먹힌 거죠. 국힘도 그거를 이제 포인트 삼아서 홍보했던 거고.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윤석열도 애가 없는 게 플러스였다고 또 그랬었나요? 거긴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논란이 한 번 있긴 했어요. 네. 본인이 마이너스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런 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네. 근데 약간 민주당이 공격했다가 역공격당했죠. 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이제 여성단체로부터. 맞아.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재현하고 있는 뭔가 정치인의 모습은 정상가족. 그렇죠. 뭐 자식들이 있고 뭐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선거 유사할 때도 그 배우자가 같이 이준석이 어머니가 올라간 게 되게 생경하게 우리가 느꼈던 것도 맞아요. 있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꼭 딸, 아니면 배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외모로 이렇게 유권자들이 막 맞아.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맞아. 그렇죠. 옛날에 유승민 의원 딸도 엄청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 같은 케이스가 등장한 게 되게 약간 새로운 거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냥.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한 말 중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용태가 뭐라고 얘기한 것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다. 영부인에 대한 우리나라가 검증할 수 있는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일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권기면영 선생님이 칼럼 하나 쓰신 거 있었거든요. 여성신문에 그 권기면영이 애써니 정치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2022년 칠레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브리엘 보리치 이 동거인이 그 영부인이라는 제도적 역할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류학자이면서 페미니스트 활동가였는데 출마와 당선 과정에서 정치적 동지로서의 지원을 아끼진 않았지만 영부인으로서 제도적 역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영부인이 해왔던 재단 혹은 박물관, 보육시설, 여성개발 조직 등 임무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부 부처로 이관하고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년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 기회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 기회에 영부인이라는 제도적 역할이 영구적 폐지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맞아요. 이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김용태가 바라보는 시각과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거를 사실은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막 계속 그랬지만 이게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출직이 아닌데 이렇게 어쨌든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큰 그에게 어떤 권한과 공적. 뭐 의무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이렇게도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되게 좋다. 앞으로 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누구의 가족이어서 뭘 해야 되는 제발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1인 가구들도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1인 가구인데. 아니 만약에 순택님이 대통령을 나가. 대통령 후보 나가. 상상. 근데 선거운동을 해야 돼. 근데 가족만 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우리 고양이들이 나와서 못 나가. 고양이 애월도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 고양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아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고양이는 안 돼. 그러게 그런 것들이 좀 없네요. 그렇죠. 부당하다. 아니면 친구들이 친구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떡해? 거기까지 가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료, 직장 동료 뭐 이런 거, 지인, 옆집 아저씨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황PD님이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전 친구가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친구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네. 그러면 늘 사람이 있다. 황PD님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못 나가시네. 친구가 있어야 되고, 친구는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시려면, 네, 여기까지. 너무 흥분했는데, 잠깐 쉬고, 우리 개혁신당 얘기를 해볼까요? 네.